자, 우리 본격적으로요. 출제 경향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상되는 문제 첫 번째 문제, 역시나 질문이 좀 기네요. 대화를 읽고 원래의 끈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요, 수리 능력이잖아요. 수리 능력이기 때문에 수라는 숫자가 수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수를 어느 정도 포인트로 뽑아서 빠르게 좀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끈을 또 달라고 뭐뭐뭐뭐뭐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건데 어제 준 끈은 엄마가 도로 반을 가져갔잖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얼마나 끈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래 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끈의 길이를 x라고 하죠. 남아있는 꼬마한테 남아있는 끈의 길이는요. x의 2분의 1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반은 낚시할 때 필요하다고 형이 가져갔어. 역시나 또 반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값에 반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양보를 했잖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아빠가 교통사고 난 거를 보고 웃다가 끊어지 멜빵을 고친다고 반이 가져갔어. 그것뿐인 줄 알아? 머리에 묶어야 된다고 누나가 5분의 3을 남기고 가져갔어. 우선 아빠가 또 2분의 1을 가져갔고요. 누나가 5분의 3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5분의 2를 가져갔습니다. 5분의 3을 남기고 가져갔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끈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30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 값이 3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네들의 곱이 얼마 나옵니까? 40분의 3이 남아있네요. 그럼 x라는 값은 30에다가 40분의 3이니까 3분의 40을 역으로 곱해주시면 되겠죠? 몇 cm 나옵니까? 400cm 나옵니다. 지금 선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전부 다 단위가 미터입니다. 400cm를 미터로 고치시면 4m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2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벤트를 하나 보네요. 이틀 동안에 2,500명, 우리가 문제를 읽으실 때 문제의 수치가 보인다면 그 수치가 뭔지는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틀 동안에 2,500명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행사일 12번째 손님한테 음료를 주게 되고요. 18번째 손님에게 파스타를 줍니다. 21번째 손님에는 스테이크를 준다고 하네요. 과거 1주년 고객 행사는 이틀간 지점 식당을 방문한 고객의 수가 총 3,00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3,000명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볼까요? 첫째 날에 1,250명의 손님이 지점을 방문하였다고 했을 때 둘째 날에 음료와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무료로 받은 고객이 몇 명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스테이크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는요. 행사 1, 2, 3을 동시에 다 받은 고객을 찾아주란 뜻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12번째 손님에게 음료를 주는데요. 운이 좋으면은요. 운이 좋으면 행사 1과 행사 2와 행사 3이 다 얻어 걸리게 된다는 거죠. 12와 18과 21에 뭘 찾으셔야 되는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최소 공배수 12와 18과 21의 최소 공배수. 우리 3으로 나누면은요. 4가 나오고요. 3, 6에 18, 3, 7에 최소 공배수는 알고 계십니까? 최대 공약수는 세 수가 동일하게 나누어지는 수치로만 소인수 분해가 가능한 거고요. 최소 공배수라는 거는 세 수치 중에서 두 개만 나눠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4하고 6하고는 6하고 2라는 소수를 갖고 있겠죠? 2와 3과 이 숫자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2, 3은 6, 2, 3은 6, 6, 6에 36, 36이라는 수치에다 7까지 곱하면은요. 252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252명 단위로 해서 세 가지의 쿠폰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손님이 다 합쳐서 몇 명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어요? 3,000명이라고 나와 있었죠? 총 3,000명 중에서 3개의 무료 쿠폰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됐었을까요? 252로 나눠보죠. 480 들어가나요? 몇 명 들어갑니까? 두 사람 더 들어갑니까? 아니요, 두 사람 못 들어가는데요. 약 11점 몇 명 정도? 그러니까 11명이라고 봐야겠죠? 이 11명 중에서 첫째 날에 1,250명이 왔습니다. 그럼 첫째 날에 3개의 쿠폰을 모두 다 받아간 사람은 몇 명이 있었을까요? 또 한번 나눠볼게요. 안 들어가나요? 우리 여기로 한번 넣어볼까요? 몇 번 정도 들어갑니까? 4번이요? 5번은 채 안 들어갑니다. 약 4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에 이벤트 3가지가 동시에 당첨이 된 사람이 4명이었습니다. 근데 이틀간 다 합치면은 3,000명 중에서
11명이 3개가 무료로 다 당첨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11명 중에서 4명을 제외하셔야지만이 둘째 날에 무료 쿠폰 받은 전체 인원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 7명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자, 땡땡 공사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총 대수가 나와 있어요. 경차하고 일반 차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엔 너비하고 길이가 전부 다 다르죠. 우리가 여기다가요. 너비하고 길이에 맞춰서 자를 낸 듯이 이 안에 다 이걸 그림을 그리란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풀면 이걸 좀 빨리 풀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넓이로 계산하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넓이로 한번 정확하게 해볼까요? 우리가 경차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경차 전용 구역에 들어가는 총 면적이 340이에요. 가로하고 세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겠죠? 34에다가 10이라는 값을 한번 곱해보세요. 34에다 10이라는 값을 곱해버리면 408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쪽에는요. 36과 36을 더해보면 되겠죠? 396제곱미터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경차 하나당 넓이가 얼마나 차지하게 될까요? 2와 5를 곱해주면 10제곱미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4와 5.5 곱하시면 될까요? 2.4하고 5.5 곱하면 얼마가 나오게 됩니까? 네, 곱해보시면 되겠죠. 2.4에 5.5, 5.5 곱하세요. 물론 이거 곱하는 것도 조금 더 빨리 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방법 알려드리면 더 헷갈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132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3.4에다가 우리 6 한번 곱해볼까요? 그러면 204. 소수점을 무시하고 제가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단위는 그냥 무시하세요. 이게 132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나와 있는 수치들만 써준 거예요. 자, 경차부터 볼게요. 경차는요, 너비가 340이에요. 근데 한 대당 넓이가 10입니다. 몇 대 들어갈 수 있을까요? 34대 들어갈 수 있겠죠? 일반인 전용 구역에는 396이 있고요. 132가 들어가야 됩니다. 몇 번 들어갈까요? 3은 아니겠죠. 30대가 들어갈 것 같아요. 204라는 값, 408, 408을 204로 나누면 몇 번 들어갑니까? 20대가 들어갑니다. 이거 소수점 원래 있었던 건데 제가 무시하고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단위를 이거 찍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감으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일일이 소수점 몇 개였고 몇 개였다 이런 걸 다 따져보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다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몇 대 나옵니까? 84대가 나옵니다. 자, 몇 번이 정답이었나요? 정답이 있습니까? 네, 3번이 정답 있었네요. 4번 문제 볼게요. K씨가 선정을 해야 되는 능력지수가 가장 높은 직원을 찾으라고 합니다. 참, 우리가 능력대로 평가를 받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에는요. 능력지수라는 것도 따로 있다라고 하네요. 직원과의 협력도에다가 업무 능력도를 곱해주고 그리고 근무의 불성실도를 나눠주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누기를 먼저 해야 됩니까?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됩니까? 우리 4층 연산에서 덧셈 같은 경우에는 결합법칙이 성립하잖아요. 어떤 거를 먼저 더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는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셔야겠죠. 타 직원의 협력도, 우리 협력도와 능력을 먼저 곱하셔야 돼요. 두 수치 곱하고 6으로 나누면 2 나오고요. 둘이 곱해서 나누기 2하면 10 나오고요. 10을 4로 나누면 2.5 나오고요. 둘이 곱하면 20 나누기 하면 5 나옵니다. 21을 5로 나누면 4.2라는 수치가 나옵니까? 가장 수치가 큰 값을 나타내는 직원은 B직원이 되겠네요. K씨가 선정하는 직원은 B직원이 됩니다. B직원 좋으시겠네요. 자, 5번 보세요. 통계. 기초 통계 능력이라는 게 시험의 파트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 통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통계라고 합니까? 평균, 그렇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평균은요, 실제로 우리가 대표값이라고도 하잖아요. 혹은 기대값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값을 나타낼 때는 중앙값이라든가 다른 값들도 있지만 그중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평균이라는 수치입니다. 평균을 실제로 구하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물론 지문에서는 실제로 구하기를 요하는 문항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진짜 구해서 문제를 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분산과 표준편차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산이 큰 집단이 있습니다. 어떤 걸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X축을요. 우리 NCS의 수리 능력 점수라고 볼까요? 그리고 이쪽을요. 도수, 사람 수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 대칭되는 값을요. 평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A반이 있습니다. B반이 있습니다. 두 그룹 나눠 생각을 해볼게요. 자, A그룹하고 B그룹은 평균적으로 우리 수리 능력 점수가